지금은 낙생고 특집인가요? 낙생고 특집. 네. 낙생고 엄마들이 좋아하겠네요. 낙생고 졸업생들도 좋아하겠네요. 낙생고에 받으면. 아니 근데 낙생고를 꼭 가지 않더라도 네, 이거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자사고 갈 것처럼 공부하고 일반고 가라 그랬어. 네, 어떤 맞아요. 분이. 그런데 이제 그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낙생고를 가든 그냥 다른 일반고를 가든 항상 최후에 만날 애들은 맞아. 뭐 내가 서울대가 꿈이면은 서울대 애들은 거기서 다 만나지. 만나니까 맞아요. 나는 여길 가니까 요 학교에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기왕 공부를 목표로 삼았을 때는 낙생고가 센 학교를 삼는 게 좋죠. 분당에서 아무래도 그렇죠. 낙생고가. 아니 근데 낙생고 정도면 전국 1등이니까. 전국 1등까지는 아니고 1등을 몇 번 했지. 일반고에서. 1등을 했지. 한 두 번 했지. 그리고 그리고 근데 낙생고가 진짜 의대도 평균 5, 60명 정도 이거는 보내요. 한 90명 정도 간 것 같아요. 그게 90건이고 이제 그치. 중복으로 나오니까 근데 대략 5, 60명이 간대. 그러니까는 인원으로 합격 건수가 있고 한 해가 6개까지도 합격을 최대한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90 몇 건까지 가는 90 몇 건까지 가는 거고 그냥 의대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 50명 벌써 40명 이런 말 때도 놀랬었거든. 근데 지금 5, 60명 정도가 됐다고. 그러니까 그냥 상상고 같은 학교지. 그렇죠. 게다가 서울대도 그렇게 가고. 그래서 이제 낙생고 가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수학은 저번에 얘기해 주셔서 사실 솔직히 이제 과학도 되게 궁금해요. 네. 과학도 뭐 과학 맞아요. 수과학이 사실은 이제 그 대학을 결정하는 거죠 지금은 특히 이과 그리고 쪽은. 특히 뭐 요즘에는 이과 쏠림 현상이 좀 심해져서 애들이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되게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연계고 준비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큰 걱정이 없는 거 아니고 약간 느낌이 다르니까 걔네들도 사실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고 아예 처음으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낙생고처럼 이제 물화생지를 다 하는 과중반이 있는 반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중에서 한 과목은 아무리 못해도 한 과목은 공부를 하고 원과목이요. 네, 물화생지 물화생지 원 한 과목은 선행을 해야 하는 게 좋다. 근데 생지보다는 물화 중에 한 과목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물화. 그래서 물화 중에 한 과목 물원이던 화원이든 화원이든 예.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자기는 물리 절대 안 할 거다 이러면 뭐 생원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과목은 근데 그 한 과목을 선택할 때는 기준이 기준이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런 게 자기가 진짜 어느 계열로 갈 건지 그런 거 해도 되고 자기가 만약에 뭐 의학 계열로 갈 건데 자기가 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. 그러니까 의학 계열 가면 화학이나 생물은 이제 조금 한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애 성격에 또 다른 것 같은데 정말 애가 약간 좀 자신이 있어서 정말 잘하는 거 자기가 재밌어하는 거를 더 잘해갖고 이거를 내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애들은 오히려 그걸 해서 거기서 독보적으로 탑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전반적인 내신이 좀 걱정이 된다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어려운 거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좀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다 어려우면은 학원 가야 돼. 아니 왜냐면 내가 그런 상황이고 다 어렵거든. 다 어려우면 우리 지역에 그거 과학 그 학원 이름이 물화생지. 다 어려우면은 그냥 가장 많이들 선택하는 거. 아. 뭐 생물 많이 선택하나? 뭐 이런 거 유전 우리 암기가 많다. 그런 거 해서 어쨌든 과학은 한 과목은 좀 하고 들어가야 돼요. 한 과목은 하라. 한 과목 통합과학. 통합과학은 그냥 겨울 방학 때 한 번 보는 거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인간으로는요? 인강으로도 뭐 그냥 뭐 쏘쏘. 근데 인강이 너무 길어요. 그러면은 그냥 그 학원을 가요? 그러니까 저희 애는 사실 1학년 1학기 때는 안 갔어요. 그리고 그냥 혼자 했어요. 1학년 1학기라는 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과학을 안 갔다. 통과 나오는데 그게 약간 얘네가 화학 쪽이었던 것 같아요. 1학년 1학기 때 물리 조금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안 갔는데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2학기 때는 지학 쪽이 좀 나왔어요. 얘가 지학이 약해. 그래서 그쪽은 조금 학원 도움을 좀 받았어요. 지학 쪽 부분이 나오니까 통과도 물화생지가 다 나오거든요.
그러니까 본인이 좀 어려운 과목은 인강을 듣든 학원 도움을 받든 그건 좀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혼자 공부해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학교가 학생부가 약간 좀 문제를 좀 말 잘해라. 선생님 보신다. 어렵게 내요, 빠서 내요, 막 비틀어서 내요. 아니, 내가 얘기하면 괜찮잖아요. 그래서 잘하는 애 많다 보니까 맞아. 잘하는 애들 많으면 경멸을 해야 돼 얘네들을. 그러니까 좀 딱 봐서 답인 게 아니 이걸 답이라고 쓸 것 같은데 함정을 내놓는 거지. 그래서 한번 꽈서 보면은 이게 답인데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답이야. 그래서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들인가 보다.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변별력을 요해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이고 사실 그런 거 아니 근데 난 나와요. 궁금한 게 엄마가 그 문제를 봐? 시험 문제를? 시험 보고 나서 보죠. 오, 난 안 봐. 틀린 것만. 아니 애가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면 보지. 아니 근데 이유는 봐도 뭐지? 제가 내용은 몰라요.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뭐 틀렸는지는 봐. 왜 틀렸을까? 이러고 봐. 그래서 보는데 틀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한두 개 여유 있게 보는 네. 거야. 틀린 게 더 많은 애는 안 보지. 그래서 어쨌든 꼼꼼하게 좀 봐야 되는 성향이 있어서 한 과목 정도는 일단 그러면 통합 과학은 한번 그냥 쭉 보는 걸로 편하게 보는 걸로 편하게 보고 인강으로 보든 뭐 학원에 가든 본인이 하든.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이제 학기 중에 공부하면서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통과는 사실 내신으로 하는 거지 수능에 나오는 과목은 맞아요.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신 같은 거 할 때는 선생님의 프린트 이런 게 중요하니까 사실 뭐 미리 마음 뭐 선택을 해갖고 뭐 한다 한들 뭐 딱히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물화생지 중에 이제 선택해서 한 과목 정도는 좀 완벽하게 좀 해놔라. 하고 가야 통과를 하더라도 거기서 편하게 할 수 있고 나머지의 시간을 쏟을 수가 있고 전혀 생각 모르면 통과라도 되게 힘들어요. 그리고 이런 이제 투 과목은 다 진로 과목으로 바뀌었어요. 맞아요. 그러면은 진로 과목은 사실 이제 3단계 평가라서 뭐 거의 한 30-40%가 A등급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변별력이 사실 없어졌어요. 맞아요. 그리고 3학년에 많이 깔려있는 그치, 다 방향이 있고 네. 그러면은 어떻게 그 투 과목이 옛날에는 변별력이 높은 과목이었거든. 그 저희 때는 3학년 때도 등급제였어요. 그러니까 다 준비했었어요. 물화생지를 다 준비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수능에서 투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서울대도 투 과목 의무 사항을 그건 폐지했잖아. 아니지. 뭐 그치? 어차피 가산점을 준다 해도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지.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는 투 과목을 하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산점이 수능으로? 왜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는 진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애들이 떨어지지. 떨어지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그게 그냥 일반 다른 과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.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두 개를 다 하는 건 조금 힘들지만 하나 정도 좀 하는 투 과목도 하나 정도는 해라. 서울대 의대 의대인 경우에. 딱 그거만. 딴 데는 그런데 참 보면 공부가 양이 줄어들었다. 많이 옛날에는. 줄어들었어요. 우리 때만 해도 막 몇 개씩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애가 수학이 힘들어했지만 과학은 거의 만점 맞았어. 고등학교 때 과학을 되게 좋아하고 과학을 물리까지도 거의 안 틀렸어요. 잘했네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. 이과 아니에요? 아니 얘가 별명이 기가왕이었어요. 기가왕이래 기술 과정을 한 번도 안 틀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맨날 집에서 조립했잖아 우리 딸이. 그러니까 내가 엊그저께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너 어릴 때 엄마가 이거 이거 시켜가지고 뭐 조립해라 이렇게 시킨 것들 이거 한번 봐봐 이랬더니 자기 엄마의 빅피처에 자기가 이렇게 당한 거라고 막 좋은 거잖아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기가가 하나도 안 틀렸잖아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생활 밀착형 영재라고 자기가 생활 밀착형 영재라고.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얘가 과학은 되게 좋아해. 그리고 과학을 안 틀렸어요. 과학은 다 1등급이고 심지어 만점이야. 정말 몇 개 안 틀렸어. 뭐 문과애들끼리 해서 그런가? 모니까 나눠줘서 문과애들끼리 했죠. 그래도 과학 근데 과학을 선택했어요 그때? 과학 두 과목 선택해야 될걸? 그랬어? 과학 하지 인문 애들도. 아니 그러니까
수능에서는 선택 안 하는데 했었던 것 같다. 내신에서. 수능에서는 선택 안 하는데 그 내신에서는 과학을 필수 이수로 2개인가? 2개네요. 해야 돼. 해야 돼요. 근데 아무튼 좋아했어. 그래서 나는 과학을 좀 뭐 과학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했거든. 아 그리고 막 통사 이런 거는 미리 하지 마시고 굳이 통사는 통사는 내가 알지 안 해도 돼. 통사가 뭐야? 통합사회. 방학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응. 국어 영어 그 낙생고는 좀 많이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내신이 어려워?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국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.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서술형에서 100점 맞았는 줄 알아도 서술형에서 다 깎아 애들을. 근데 내가 이제 조금만 틀어져도 다 학원 같은 데 나가는구나. 다녀보잖아. 그러면은 낙생고 내신이 그렇게 어려워요? 이렇게 이게 그러면 국어 원장님 낙생고 내신 안 어려워요? 이래 국어 원장님들은 국어는 안 어려워요.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 국어가 쉬워요. 심지어 이렇게 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수학이 좀 지랄 맞다고.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평범한 문제가 있고 강남 대치동에 가도 거기 선생님들도 못 푸는 문제를 낸대 가끔.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수학이 좀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제 서술형에서 또 그러니까 국어는 딱 풀면 다 풀고 자기가 다 맞았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다른 학교들도 뭐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선생님이 딱 주관적으로 이게 그게 있잖아요. 답안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맞는 거. 그러니까 뭐 이게 서술형을 쓰더라도 그 단어나 그게 안 들어가면 그냥 다 깎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뭐 객관식을 다 맞더라도 100점이 아닌 경우가 많죠. 그래서 1, 2점 차이로 여기 이제 우수한 애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러겠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잘라내야 돼.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분별해내야 돼. 등급받기가 어려운 거지. 그렇지. 네. 그리고 영어는 어려워요 문제가. 영어 문제가 어려워. 근데 간혹 이제 낙생고 들어가기 전에 엄마들이 이제 그 부교재가 있잖아요. 그 원래 교과서가 있고 부교재가 안내해줘요. 있는데 부교재 뭐라는 거를. 그 학교에서 안내는 안 해줘요.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하고 나서 선생님이 뭐 사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미리 그 교과서는 무슨 교과서인지는 알지만 부교재는 안내가 없어요. 그러니까 교과서 뭐예요? 저희 때 YBN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매년 바뀌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부교재가 그 전학년의 선배 엄마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작년에 못 썼어요.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막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왜 하시려고요? 그랬더니 미리 한번 보고 가라 그런다고. 근데 바뀔 수도 있거든요. 사실 그건 선생님이 선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도 부교재니까. 있으니까 굳이 부교재나 뭐 이런 걸 뭐 먼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어쨌든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은 됩니다. 과학 선생님은 정말 그 결론이 깔끔하게 났네요. 네네. 하나. 아니 난 수학도 좀 깔끔해졌어. 수학도 아까 그럼 깔끔해. 어디까지 한 거야 도대체? 이랬는데 뭐 별거 없네. 학교 아니 그냥 머리가 좋은 거야. 학교 수학을 좋아하고 머리가 좋은 거야. 그 선행도 적절하게 하고 현행에서 자기가 자기 공부 열심히 했고 네. 그게 좋은 거 그러니까 같아요. 내가 이 아들을 인터뷰를 했거든. 암호학자가 꿈이었대.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면 이 암호학자 이름만 들어도 낯설은 이런 영역을 공부하라고 했을까? 정말 재수 없는 얘기 한번 할까? 괜찮아. 어차피 우리- 재수 없는데 뭐. 우리 애가 머리 식힐 때 수학을 풀어요. 김태희가 스트레스 받은 뭐 수학 푼다 그러더니 집중 안 될 때 수학 풀어. 그래서 우리 애는 진짜 좋아하는 아이들. 우리 애는 자거든. 집중 안 될 때 그래서 처음에 아침 시간에 졸리잖아. 그래서 문제집 푸는 거야. 그럼 잠이 깨. 와. 재수없지. 아니야 진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. 그리고 수학- 아니 이 정도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그 찍었던 것 중에서 즐겨야 공부라 그랬잖아요. 맞아. 좋아해야 즐기는 돼. 거야. 어려운 그걸 어떻게 이겨 즐기는 애를.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. 쾌감까지는 모르겠고 잠은 깨. 재밌게. 그래서 얘는 국어 영어가 힘들었고 수학 그래도 어떻게 국어 영어도 다 잘했으니까. 그거는 노력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국어 영어는 그러면 이제 노력할 거야. 수학은 놀이고 응. 국어 영어 공부구나. 맞아. 그러네. 맞아. 멋지다. 이 시대의 진정한 인재상이고 엊그저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공중파 뉴스에서 나왔어. 그냥 수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렇게 나왔어. 또 오늘도 또 수학으로 결론. 근데 낙생고 가기 전에 낙생고를 생각하는 학부모님들한테
공부를 어떻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. 학생 수업만 아니라 일반 것도 그리고 정리가 내가 되는 것 좋아하게 된 이유도 많이 본인이 해서 잘하기 때문에 맞아, 좋아하는 거지.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지. 좋아하면 잘하고. 맞아. 아유, 오늘도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. 한숨이 나오네요. 저 세상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